채널 휜 위클리 무비. 평화로운 경상남도 창원의 한 마을. 코코몽을 좋아하는 소원이에겐 공장을 다니는 아빠 동훈과 둘째를 임신한 자상한 엄마 미희가 있습니다. 나도 이래 힘든데 둘은 어째 키우노? 이거 한번 봐봐. 밤물아! 니 뭐래 썼는데? 아무것도 안 썼다. 뭐?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아빠야, 니 뭐라 한마디 좀 해라. 네 엄마 말 잘 들어야지. 벌써부터 엄마랑 싸우고 그러면 안 돼. 라떼나 봐라. 새끼 내 혼자 키울게. 네 엄마 말 잘 들어라. 그렇게 새 가족이 풍족하진 않지만 평범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니 소원이 기다리나? 아직 기다리는 거거든요. 소원이 좀만 기다리면 내려올 낀데. 소원이 내는 여느 날처럼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니는 먹는 거보다 삥 꼽는 게 더 이쁘다. 소원 학교 갔지? 아직 안 했는데. 김소원! 아직 방학 아닌데? 바쁜 부모님 덕에 홀로 머리를 묶다 실패한 소원이는 친구들과 떨어져 학교로 향하게 되죠. 학교 앞까지 데려다 줄까? 됐다. 질척한 길로 가지 말고 나도 그래 할라 했다. 큰 길로 가래. 그리고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던 소원이의 앞에 갑자기 내린 소나기처럼 그놈이 나타납니다. 학교 가는구나. 우산에 예쁜 거 썼네. 아저씨 우산 좀 씌워줄래? 결국 쓰레기 같은 놈에 의해 상처투성이가 된 소원이 학교 앞에 경찰들 억수로 들락거리고 난리 났다. 여기서 등교하던 여자가 다 죽어가는 채로 발견됐다. 네, 여보세요. 임소원 아버님 되십니까? 경찰에 연락을 받은 동훈과 미희는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가고 그럼 신고는 누가 했습니까? 아기가 저희 쪽으로 직접 신고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선 두 사람은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목도하게 되죠. 발성 천공과 열상이 있어 보입니다. 대장과 소장의 일부를 절제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는 작은 아이의 몸이 감당하기엔 너무도 끔찍한 상처들. 여기 있어라. 내가 갔다 올게. 수술을 집도하던 의사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대장하고 항문을 다 드러내야 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인공항문을 만들면 살 수 있습니다. 평생 인공항문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살기 위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평생 장애를 갖게 된 아이와 그런 딸의 모습을 마주해야 하는 아버지. 아빠야, 잘 샀네. 벌써 갔다 왔지. 엄마야, 아빠야. 바쁠 것 같고 그냥 112로 전화했다. 다행히 소원이는 그 끔찍한 기억 속 범인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고 잊어버릴 것 같아서. 미안하다. 한숨 자고 일어나면 꼭 잡아놓을 거니까. 우리 소원이 한숨 자자. 경찰 역시 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게 되는데요. 지문 대조 결과 나왔답니다. 잡았습니까? 지금 범인 안 잡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지문 나왔다면서요. 누군지 안다면서? 지금 바람 못 잡습니다. 있지. 누굽니까? 아직 증거가 충분치 않아요. 와 영장이 안 나오는데. 피해자가 범인을 지목만 해주면 긴급 체포가 가능하긴 한데.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 미. 네 새끼다. 니는 감정도 없나? 그래부터 잡아야 될 거 아이가? 아버님은 집에 가셔서 아기가 갖고 놀던 거나 일기장 같은 거 좀 갖다 주세요. 어머님은 제가 설득해 볼게요. 범인을 꼭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동심리 상담사와 함께 피해자 진술이 시작되고 네 말할 수 있겠나? 그래, 고개만 그렇게 까딱해도 된다. 한치의 망설임 없이 범인을 지목한 소원이에 의해 경찰은 손쉽게 범인을 체포하게 되죠. 그래 찾으러 왔는데. 그런데 예, 승경님. 경찰서 좀 갔다 와야겠다. 누군가에 의해 소원이의 비극이 알려지게 되고
피해자 아버님 되시죠? 아버님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버님? 등교하던 9살 여자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TV에 병원 나오고만 난리 났다. 설상가상무분별한 언론의 보도로 사건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동네에 성폭행 일어났다 카대. 근데 8살이라 카더라. 부탁합니다. 결국 황급히 소원이의 병실을 옮기는 가족들.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소원이 배웠나? 아이의 진술 과정은 어땠나요? 그들을 쫓는 기자들에 의해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되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장난한 거 없다. 소원이는 무엇 때문인지 아빠의 손길을 거부합니다. 가만히 좀 있어봐. 여전히 아이의 눈에 고여있는 그날의 고통스러운 기억. 동우는 아빠를 피하는 딸의 모습이 낯설기만 합니다. 아빠가 싫나? 몰라? 소원이 그러고 있는 게 창피하나? 아빠한테 뭐 창피하고 있었어? 아빠 나가 있을게. 얼굴 내놓고 있어. 선생님께서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지난번 진술 때 오셨던 해바라기 센터. 287만 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리게 된 첫 번째 공판.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소주 3병 정도 마시고 잤습니다. 그럼 체포당일 수거한 피고인의 옷가지에서 나온 혈흔은 어떻게 된 겁니까? 피가 묻었다고요? 범인은 죄를 인정하긴커녕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말하고 자, 10분간 휴정하겠습니다. 야, 이 개새끼야! 아이씨, 같은 거 만들어 놓은 새끼야! 그 시각 병원에선 소원이의 다친 마음을 위한 공연이 벌어지고 있었죠. 오다라로 출발! 떼굴떼굴 열아. 야, 니. 아유, 재수 씨. 며칠 만에 마주한 딸의 행복한 얼굴. 하루 대여하는데 얼마입니까? 동우는 소원이에게 다가갈 방법을 찾은 듯합니다. 나중에 돌려져 있어. 힘내이소. 고맙습니다. 그렇게 동훈의 노력과 함께 소원이의 심리치료가 시작되고 계약이 얼마나 남았노 그라모? 학교에 갈 수 있어요? 그럼 와 학교에 못 갈 거라고 생각하노? 창피해요. 주변 사람들 역시 소원이 가족을 위해 발벗고 나서주는데요. 소원이 병원에서 나가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고? 학교 가서 친구들 만나는 거 하고 동생 태어나는 거. 그리고 별일 없이 무사히 태어나게 된 소원이. 아빠랑 같이 내려갈까? 먼저 갈게.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아빠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그날의 고통스러운 기억 역시 여전히 소원이를 괴롭히고 있었죠. 괜찮다 소원아. 그런데 보면 고무줄 인사하지. 배가 남산하는데 어딜 가노? 내가 데려다 줄게. 엄마, 꼭 같이 가자 해라. 엄마야, 부스럭 소리 너무 많이 난다. 그렇게 친구들의 응원에 용기를 낸 소원이의 첫 번째 등교 날. 두려움을 이겨낸 아이의 뒤엔 든든한 네 친구, 아니 5친구가 함께 하는데요. 배변 주머니가
빠지거나 새는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 좀 주이소. 애들이 놀리거나 그러진 않겠지? 친구들도 다 잘할 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배변 주머니 소리를 걱정하는 소원이를 위해 동우는 가방에 사탕을 넣어주고 니또 어디 가노? 점심시간마다 밥도 안 먹고. 이제 시간만 좀 올게. 늘 하던 것처럼 점심도 거른 채 딸을 위해 학교로 달려가는데요. 결국 동훈의 노력으로 친구들에게 마음을 연 소원이 사탕 하나씩 줄까? 나도 줘. 내일 보자. 석하나. 소원이는 자신을 다시 웃게 한 사람이 누군지 이미 알고 있는 듯합니다. 아빠야 아까. 덕재. 집에 가자. 뭐고? 아빠야. 그렇게 소원이가 가족과 함께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오던 어느 날 우리 애가 왜 또 법정에 나가서 진술해야 됩니까? 수술 직후 애 상태 때문에 그 판사가 증거 형성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이대로라면 꼼짝없이 소원이가 법정에 나가야 할 상황. 동훈을 마주한 범인은 뻔뻔한 말을 내뱉고 탄원서를 3번이나 냈다고요? 그게 기억이 없거든요.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술만 먹으면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으나? 반말하지 마세요. 되바라진 게 누굴 닮았나 했더니 이제 보니 아빠를 닮았네.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 것 같으세요? 결국 소원이는 법정에 나가 증인석에 앉게 되는데요. 여기 왜 온 줄 알아요? 나쁜 아저씨 벌 주러. 병원에 있을 때 소원이한테 나쁘게 하는 아저씨 찾아내는 거 했었잖아요. 한 번만 더 해줄 수 있어요? 손을 들면 돼요. 다행히 처음과 마찬가지로 범인을 정확히 지목한 소원이. 이 아저씨가 맞아요? 하지만 범인이 노리는 것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었는데요. 담배 냄새 나지 않았니? 술 냄새는? 났어요. 얼마나? 많이 났어? 이상해. 피고인의 알코올 중독 증세를 인정하는 정신감정 증명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피고인 최우진 소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사건 번호 2012고. 그리고 이어지는 판사의 최종 판결. 피고인 최종술은 9살 어린이를 목졸라 실신시켜 강간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 아동은 평생토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만들었다. 다만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피고인 최종술의 징역 12년의 처함 그리고 피해자의 배상 신청은 기각한다. 저기요! 술 먹다고 봐주는 게 어딨어요? 술 먹고 운전하는 거 잘못이고 술 먹고 저렇게 만지면 안 돼! 그거 봐야 돼! 겨우 12년이라고 해. 정수가세요. 12년이면 우리 아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법의 판단을 따를 수 없는 것은 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정작 속죄의 눈물을 흘려야 할 인간 대신 피해자의 눈물이 법정을 적시게 되고 영화는 밝아진 얼굴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온 소원이의 모습을 비추며 따뜻하게 막을 내립니다. 니 참 태어나길 잘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2013년 개봉작 소원입니다. 평양성으로 큰 실패를 맛봤던 이준익 감독의 복귀작이자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일어났던 천인공노할 사건을 소재로 한 이 영화는 이전 성범죄를 주제로 한 영화들이 그러했듯 분노와 복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으로 범인과 사건에 대한 분노나 심파로 흘러가기 쉬운 소재임에도 억지 전개나 인위적인 감동 없이 따뜻한 시선과 의미를 담아냈는데요. 범인에 대한 분노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보듬는 일이란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따뜻한 이야기 소원 추천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